안녕하세요, 여러분. 2026년의 아침을 맞이하며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나요? 마트에서 장바구니에 사과 몇 알 담기가 무섭고 외식 한 번에 몇만 원이 우습게 나가는 현실을 마주하고 계실 겁니다. 분명 내 통장에는 숫자가 찍혀 있고 작년보다 조금은 늘어난 것 같은데 왜 삶은 더 팍팍해지고 불안함은 가시지 않는 걸까요? 고금리가 정점을 찍고 내려온다더니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열심히 아끼고 모으는 것만으로는 도저히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를 넘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공포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그 수익률이라는 숫자가 사실은 여러분을 가난으로 인도하는 가짜 나침반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남들보다 5%, 10%더 벌었다고 기뻐할 때 정작 세상의 진짜 부의 기준점은 저 멀리 20% 밖으로 달아나 버렸다면요? 우리가 그토록 매달렸던 투자 공식들이 왜 2026년 지금 철저히 무너지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지금 과거의 상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경제적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돈을 넣어두면 연 5% 이상의 확정금리를 주던 시절이 있었고, 그때는 그것이 자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우리는 명목적인 금리보다 훨씬 빠르게 가치가 하락하는 화폐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행위 자체가 손실이 되는 시대가 온 것이죠. 많은 분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올해 목표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10%인가요? 아니면 20%인가요? 하지만 이 질문 자체가 이미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내가 10%를 벌었어도 세상의 물가와 자산 가치가 15% 올랐다면 나는 앉아서 5%의 자산을 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개별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고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내는 이른바 가치 투자가 정답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이 모든 정보를 0.1초 만에 분석하고 알고리즘 매매가 시장을 지배하는 2026년의 금융시장에서 개인이 정보를 바탕으로 시장을 이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졌습니다. 더욱이 전 세계적인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수가 된 지금, 우리가 알던 전통적인 우량주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광경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왜 내가 고른 주식은 오르지 않는데 전체 시장은 계속해서 최고점을 경신하며 저 멀리 가버리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부의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면서 소수의 초일류 기업들이 전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수익률이라는 뜬구름 잡는 숫자에 집착하면 할수록 마음은 조급해지고 결국 무리한 레버리지를 쓰거나 변동성이 큰 테마주에 손을 대게 됩니다. 결과는 참혹하죠. 2026년의 위기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 자산의 기준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는 혼란에서 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북극성을 잃어버린 배처럼 우리는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만 사실은 제자리를 맴돌거나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입니다. 자산의 무게중심이 흔들리면 심리적으로도 무너집니다. 이웃집 누구는 코인으로 대박이 났다더라, 어떤 주식이 10배가 올랐다더라 하는 소식에 흔들리는 이유는 내 자산을 평가할 단단한 잣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S&P 500은 단순한 투자 상품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생태계에서 가장 강력한 생존 능력을 검증받은 500개의 심장이 모인 집합체이며 여러분의 자산이 가라앉고 있는지 아니면 제대로 순항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부의 기준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상태는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가 아닙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속도보다 내 자산이 증식하는 속도가 최소한 같거나 빨라야 유지되는 동적인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기준으로 달리고 계신가요? 혹시 낡은 과거의 수익률 공식에 매몰되어 기준점 자체가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2026년의 경제 위기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부의 표준이 바뀌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왜 S&P 500을 수익률의 대상이 아닌 내 자산의 무게를 재는 절대적인 저울로 삼아야 하는지, 그 논리적이고도 치명적인 이유를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투자해도 평생 자산의 결핍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차가운 현실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거대한 바다에서 항해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배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나요?
옆을 지나가는 작은 쾌속선인가요? 아니면 4배의 엔진 소리인가요? 사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다의 해수면 그 자체입니다. S&P 500은 바로 그 해수면의 높이이자 자본주의가 전진하는 평균적인 속도를 의미합니다. 많은 분이 S&P 500을 단순히 수익률이 괜찮은 투자 상품 정도로 생각하시지만 이건 큰 오산입니다. S&P 500은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정교하고 잔혹하며 동시에 가장 효율적인 생존 시스템입니다. 축구로 비유를 들어볼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500명의 선수를 모아놓은 드림팀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팀은 아주 냉정합니다. 실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거나 부상을 당해 제 역할을 못하면 그 즉시 명단에서 제외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지금 이 순간 가장 기량이 뛰어난 신의 선수로 채워넣죠. 감독이 누구냐고요? 바로 시장이라는 이름의 엄격한 감시자입니다. 여러분이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지금은 푸진하지만 언젠가 터질 것 같은 비주류 선수의 재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운이 좋으면 큰 수익을 내겠지만 그 선수가 영영 재기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자산도 함께 침몰합니다. 반면 S&P 500은 언제나 최전성기를 구가하는 선수들로만 팀을 꾸립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휴가를 떠난 동안에도 이 시스템은 끊임없이 부적격자를 솎아내고 승리자들을 수혈합니다. 이것이 바로 S&P 500이 수십 년간 우상향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리, 즉 자기 정화 능력입니다. 이 원리를 경제학적으로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현대 경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이름에 보이지 않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서 있으면 에스컬레이터는 우리를 아래로, 즉 가난의 방향으로 끌고 내려갑니다. S&P 500은 이 에스컬레이터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딱 한 발자국 더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500개 기업은 전 세계 사람들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오는 법을 가장 잘 아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기업들은 제품 가격을 올립니다. 비용이 증가하면 구조조정을 통해 효율을 높입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의 고통은 소비자인 우리가 짊어지고 그 열매는 이 500개 기업의 이익으로 돌아가 주가에 반영됩니다. 즉 S&P 500을 보유한다는 것은 내가 인플레이션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의 편에 서겠다는 선언과 같습니다. 현실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20년 전 세상을 지배했던 기업들을 떠올려 보세요. 당시에는 영원할 것 같았던 이름들이 지금은 S&P 500 명단에서 사라졌거나 구석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당시 우량주라고 믿었던 특정 기업 하나에만 몰빵했다면 지금쯤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세상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도태된 자산을 보며 한숨 짓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S&P 500에 투자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석유와 제조 중심의 시대에서 정보기술의 시대로 다시 인공지능의 시대로 부의 중심축이 이동할 때마다 S&P 500은 스스로의 몸집을 바꾸며 그 시대의 가장 뜨거운 에너지를 흡수해왔기 때문입니다. 내 자산의 기준점을 여기에 두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내 판단력보다 시장의 집단지성이 훨씬 더 정확하게 부의 흐름을 쫓아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꼭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첫째, S&P 500은 너무 느리지 않나요? 옆집 누구는 작년에 수익률 100%를 냈다는데 연평균 10% 남짓한 수익으로 언제 부자가 됩니까? 라고요. 여러분, 투자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평생을 이어가야 할 마라톤입니다. 100% 수익을 낸 사람은 다음 해에 50% 손실만 봐도 제자리 걸음이지만 복리의 마법을 타고 꾸준히 우상향하는 자산은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납니다. 자산의 무게중심이 든든하게 잡혀 있어야 비로소 소액으로 공격적인 투자도 해볼 수 있는 배짱이 생기는 법입니다. 기준점 없이 휘둘리는 수익률은 모래성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둘째로 미국 시장이 언제까지나 세계 1등일까요? 미국이 망하면 S&P 500도 끝 아닌가요? 라는 걱정도 하십니다.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하지만 S&P 500 기업들을 단순히 미국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가 미국에서만 돈을 버나요? 아닙니다. 이들은 전 세계 인류의 일상과 산업을 지배하는 글로벌 초국적 기업들입니다. 설령 미국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게 되더라도 인류가 스마트폰을 쓰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며 인공지능을 필요로 하는 한 이들의 지배력은 유지됩니다. 만약 정말로 이 500개 기업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날이 온다면 그건 단순히 주식시장의 위기가 아니라 인류 문명 자체가 멈춰서는 날일 겁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걱정하며 투자를 미루는 것은 비행기 사고가 무서워 평생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결국 S&P 500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수익을 내고 싶은 상품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절대적 기준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다른 모든 자산들, 부동산이나 현금, 혹은 다른 개별 주식들의 성과를 평가할 때 이것이 S&P 500보다 나은가? 를 끊임없이 질문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불필요한 위험을 감수하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는 셈입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속도를 개인이 온전히 따라잡기란 불가능에 가깝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에 몸을 맡길 수 있는 가장 튼튼하고 안전한 함선이 필요합니다. S&P 500이라는 함선에 내 자산의 무게중심을 실어두는 것, 그것이 바로 2026년이라는 혼돈의 시대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강력한 경제적 방어막이자 공격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세상보다 똑똑하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장 앞에 겸손해지는 순간 비로소 진짜 부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고른 종목이 S&P 500을 이기지 못할 때 오는 자괴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대신 그 위대한 시스템의 주인이 되어 그들이 만들어내는 부의 결실을 평온하게 나누어 가지면 됩니다. 마음의 평화는 거기서 오고 진정한 경제적 자유 또한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이 단단한 기준점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여러분의 지갑과 통장을 지키는 실전 전략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자본주의의 파도 위에서 어떻게 노를 저어야 할지 그 구체적인 항해 지도를 그려보아야 합니다. S&P 500이 단순한 수익률이 아니라 내 자산의 기준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투자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전략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중력을 만드는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코어 새틀라이트, 즉 핵심과 위성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전체 자산의 최소 70%에서 80%는 S&P 500이라는 거대한 태양, 즉 핵심 자산에 배치하십시오. 이것이 여러분 자산의 중심 잡는 역할을 하며 흔들리지 않는 중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나머지 20% 정도는 여러분이 평소 공부하고 싶었던 개별 기업이나 테마주에 투자하며 추가 수익을 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위성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빛나도 태양이라는 핵심이 없으면 자산은 우주미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시장 타이밍을 맞추려는 오만함입니다. 지금은 너무 고점인 것 같아 경제 위기가 온다는데 좀 더 떨어지면 사야지 하며 기회를 엿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의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고 예측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망설이는 동안 부의 기준점은 저 멀리 달아나 버립니다. 가장 훌륭한 전략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게으른 투자입니다. 매월 정해진 날짜에 가격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S&P 500을 매수하는 적립식 투자야말로 인간의 탐욕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더 많은 수량을 담을 수 있어서 좋고 주가가 오르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서 좋은 겁니다. 이 평온한 마음가짐이 여러분을 결국 부자로 만듭니다. 또한 수익률의 숫자에 매몰되지 말고 자산의 수량에 집중하십시오. 1억 원이 10% 오르는 것보다 10억 원이 1% 오르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많은 분이 적은 돈으로 대박을 노리며 변동성에 몸을 던지지만 진짜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이 시장의 기준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키는데 더 큰 노력을 기울입니다. S&P 500 주식수를 한 주 한 주 늘려가는 것을 마치 영토를 넓혀가는 영주처럼 즐기셔야 합니다. 내 영토가 넓어질수록 그 안에서 일하는 전 세계 최고의 기업들이 나를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부를 창출해다 줄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비교의 대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옆집 철수네가 어떤 주식으로 2배를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유일한 비교 대상은 작년의 나와 오늘의 S&P 500 지수여야 합니다. 내 자산이 S&P 500의 상승분을 따라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드는 훌륭한 투자자입니다. 만약 개별 투자로 이 기준점보다 낮은 성과를 내고 있다면 과감하게 고집을 꺾고 시장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것은 패배가 아니라 가장 영리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자본주의의 평균에 올라타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상위권에 안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의 경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요행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는 속절없이 떨어지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날카롭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S&P 500은 단순히 돈을 불려주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가난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튼튼한 생명줄입니다.
자산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과정은 때로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화끈한 급등주 소식에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10년 뒤, 20년 뒤에 웃는 사람은 가장 화려한 기술을 뽐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단단한 기준점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제적 자유는 복잡한 수식이나 남들이 모르는 정보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흐름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기는 용기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의 계좌를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내 자산의 무게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부의 기준점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미래는 이미 밝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장바구니 물가가 무겁고 앞날이 막막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류 문명의 진보와 자본주의의 생명력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정수인 S&P 500이라는 기준점을 꽉 붙잡는다면 이 파도는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파도를 타고 우리는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결국 우리 편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통장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단단한 철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만의 기준점을 세우러 가보실까요? 여러분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풍요로울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일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